네, 오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생일 다음 날 찾아온 영혼의 경작 조석진입니다. 생일이셨나요? 예, 어저께 생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축하는 많이 받으셨어요? 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팀F 사태. 예. 팀원 위메프 한번 좀 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지금부터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일단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그 문제의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조각조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그림 하에서 지금 어떤 사태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팀F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팀원하고 이제 위메프 합쳐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제가 이제 팀원의 이제 정상 구조를 지금 뭐 서울경제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비자하고 저 맨 끝에 있는 셀러하고 서로 이제 물건 사고 파는 관계입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단계를 중간에 이제 팀원이 껴가지고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혁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비자가 대금 결제할 때 카드사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대행 결제해주는 폐지사가 껴가지고 그 결제를 간편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로 해서 만약 소비자가 물건 사면은 카드사가 이제 피지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전철님들 결제하면은 무슨 창 뜨잖아요. 뭐 KGS 이니시스면 뜨잖아요. 그런 거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을 받아가지고 팀원의 돈을 넘기면은 팀원이 돈 들고 있다가 소비자가 물건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셀러한테 정산해주는 요 구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여기 그 맨 오른쪽에 있는 7번으로 번호가 돼 있는데 팀원에서 셀러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요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된 건데 소문이 어디서 났냐면은 셀러가 이제 팀원의 정산이 안 되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그거를 취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여행. 그렇죠. 여행은 한 두세 달 전쯤에 이제 지금이 거의 피크인데 예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표나. 근데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취소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나 여행 가야 되는데 취소됐네 하면서 막 이제 SNS 이런 데 소문 나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7월 7일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게 무슨 정산에 문제가 생겼구나. 요 문제가 이제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왜 정산 안 되지? 그러니까 팀원에 지금 돈이 없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피지사에서 팀원으로까지 가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팀원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훅 사라져버린 거죠. 돈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거잖아요. 네, 돈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따져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팀원에 돈이 없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제 피지사가 환불을 안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소비자는 물건을 못 받았으니까 환불 요청하죠. 환불해줘 하면은 돈이 거꾸로 셀러가 받았던 돈이 팀원 갔다가 피지사 갔다가 카드사 갔다가 이제 소비자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팀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피지사가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데 팀원의 돈이 없으니까 피지사가 환불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이제 환불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핵심은 두 군데 터진 거예요. 하나는 정산 문제하고 이제 환불 문제 여기 생긴 건데 지금 문제가 이게 크게 되니까 이제 그 결제 대행해주는 피지사들이 우리 돈으로 환불을 해준다. 돈 나중에 팀원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러면은 피지사가 소비자한테 환불해주는 문제는 일단 해결하겠다. 사실 이제 피지사도 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은 사실 죄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여하튼. 왜냐면 이게 많은 사업들 중에 이제 그 뭐 팀F가 이제 일부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신뢰의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막 찔러댔죠. 야, 네가 빨리 이거 소비자들 화나면 큰일 나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해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환불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문제는 일단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요. 일단 환불은 해주고 있다. 환불은 이제 많이 됐고, 요 문제는 많이 해결됐고, 남은 문제는 이제 정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산 문제가.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해결이 정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팀원이 셀러들한테 줘야 팀원이 셀러들한테 줘야 되는 돈. 이거. 그거 정산 문제가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원래는 그 팀F 측에서
우리가 요 문제를 사제를 출연해 가지고 해결해 볼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날 저녁에 회생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뒤통수 때렸다 뭐 이렇게 들었던데. 왜냐면은 이제 회생 신청이 되면은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이제 동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셀러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못 없어요. 받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럼. 가서 우리가 사실 돈 뜯으면 가서 정수기도 뜯어오고 뭐 텔레비전도 들고 너무 처참한 예를 드시네요. 아니면 뭐 자산 있나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들고 오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문제가 지금 생긴 거고. 요거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안 질의가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문제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소비자가 결제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실 금융 문제입니다. 금융 문제. 원래는 소비자 돈을 받아서 팀원이 이제 이 셀러한테 판매자한테 돈을 건네줘야 되는데 갖고 있다가 지금 사고 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셀러하고 팀원 간의 관계는 이건 공정거래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원청 하청 문제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그거를 대금을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지금 길게 끌어와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중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그 팀F 요 측에서 이제 어떤 짓을 했냐면은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상품권을 막 할인 발행을 막 했어요. 그래서 요거 소위 말하는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이제 그게 저희도 조금 전에 해피머니 상품권 그렇죠.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 옛날에 머지 포인트 문제 때 문제 생겼던 건데 그때 해결 못 하고 넘어와 가지고 그러니까요. 요 문제가 또 터진 거고 이제 요 대상자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전자상가에 뭐 전자제품 파시는 분들 많이 지금 걸려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엊그저께 송월타월 사장님하고도 인터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제 1억 물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쭉 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이기도 하고 민생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지금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복합적인 문제를 현 정부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뭐냐면은 이 문제 자체도 문제겠지만은 그 대통령이 요거 사기 사건이다. 빨리 이제 뭐 수사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형사 사건이 걸리기 때문에 걸린 자들이 다 숨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누구 한 명 때려잡다가 이제 그냥 끝납니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그럼 일단 지금 결제 대금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 돈은?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규모가 지금 얼마큼 되느냐. 요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적게는 이제 뭐 한 5천억 규모고. 뭐 1조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무위에서 보면은 이제 유동수 의원이 말하는 거 보면은 한 1조 한 3, 4천억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파악한 거는 지금 5월 정산 대금이 정산이 안 됐다. 요건데 지금 팀F 요 정상 주기를 보면 한 7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6월 달, 7월 달에 팔았던 것도 지금 좀 있으면 정산 주기가 돌아온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도 당연히 지금도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 싸우면은 이제 1조 중반까지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제가 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위메프의 그 카드 1일 결제 대금을 보면 한 50억 정도 보통 됐는데 그게 한 6월 한 초 정도 보면 한 50억, 60억 이렇게 됐다가 7월 초가 되면은 이게 800억까지 늘어납니다. 하루에 800억까지. 왜 이렇게 폭증을 해요? 그러니까 요 위메프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이제 끌어당기려고 할인 행사나 상품권을 많이 팔아. 상품권 막 할인 얘기가. 그리고 이제 할인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랬다면서요. 무슨 위메프 데이 위메이크 그러니까 그런 데이 하면서 할인 행사 하면서 돈을 끌어당겼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싸니까 엄청 가서 산 거예요. 20% 30% 할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제 대금은 사실은
평상시 5월달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6월, 7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건데 그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구조를 보면은 소비자가 결제하고 이제 셀러가 가져가는 구조고 중간에 이제 요 매칭해주는 이제 팀원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결제 대행 회사들이 낀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사실 큰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내가 네, 오늘 결제해서 그렇죠. 내일 물건 받아서 물건 받았어 딱 되면은 그럼 돈이 딱 넘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사고가 난다면은 우리 플랫폼에 이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문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 문 닫는 거지만은 사실 남의 돈을 뛸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요 사업 구조를 보면은 요게 문제가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니까. 근데 하나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전조가 쭉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당국은 뭐 하고 있었냐는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대부분 이런 전조는 시장에서는 소문이 다 나 있다. 네. 나 있었고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막 땡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큰 문제가 지금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나 있었는데 네. 제가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법적 권한이 없어가지고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림자 금융? 원래 금융산업은 이제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촘촘해요. 상당히 촘촘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이다 그러면은 은행에 사람들이 많은 예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직원들 월급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가요? 내가 돈이 이윤이 예대 마진이 별로 안 나가 돈이 없어. 그러면 은행에 돈 많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가 쓰자. 고객 돈이 아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고객 돈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다. 네. 근데 지금 요 이커머스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아침에 오늘 뭐 스타벅스 가서 차 마시고 왔는데 거기다 돈 좀 넣어놓고 거기서 돈 빼가지고 우리가 커피 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치해 놓으면은 그 돈을 다 빼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3만 넣어놨으면은 뭐 5천 원, 뭐 그렇죠, 1만 원 쓰고 그렇죠. 한 1, 2만 남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일 때는 3만 원을 다 회사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소위 말하는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 부분만 돈이 나가고 일정 부분 돈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돈 쓰고 싶어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커머스는 뭘 했냐면은 지금 요 위메프는 정산 주기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셀러한테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2달로 늘렸다. 2달로 늘렸다. 예컨대 2달이면은 2달 동안 그 돈 내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또 돈을 돌려막을 수 있죠. 제일 쉬운 건 뭐냐면은 요거를 은행에 갖다 놓으면은 은행 이자를 줘요. 그렇지. 그 이자는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대신 그거는 뭐냐면은 판매자들이 그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어음이라고 원청 하청 관계에서 하청이 뭐 서비스나 납품하게 되면은 돈 안 주고. 그래서 공정거래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공정거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약속어음도 없앴거든요. 근데 지금 일종의 어음을 이제 발행해 2달짜리 이제 어음을 지금 발행해 준 셈인데,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은 안전하게 은행에 갖다 놓고 이자만 먹었으면은 어음 할인도 하잖아요, 근데. 어음 할인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음이 없으니까 이제 이 셀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70일 뒤에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돈 필요한 사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어음깡 할인하는 이제 그 개념으로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은행에만 갖다 놔서 이자만 먹었다 그래도 약간 좀 공정거래 이슈가 있긴 한데 요 돈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새로 들어온 돈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는 거죠. 돌려막는 거죠. 그러니까 요 70일만큼의 돈은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요거를 이제 손을 대고 한 번 빼면은 계속 빼고 싶거든요. 이게 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저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큐텐 그룹의 지배 구조를 제가 네. 그 신문에 있는 걸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구영배라고 하는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마켓 만들어 가지고 상장해 가지고 대박 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무슨 그 규정이 있냐면은 내가 하던 사업체를 그 남한테 팔았어요. 팔았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했는데 네. 그 카페를 바로 옆에 또 어떤 카페 차리면 안 팔고 되네. 그 앞에 그렇지.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상도이상 그러죠. 그렇죠. 이제 동일업종을 같이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싱가포르로 건너가셔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요 큐텐 그룹이라는 걸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 같은 걸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번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G마켓을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네. 그 대박 치진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한번 상장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지금 뭐 큐텐 그 자체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큐텐 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물류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싱가포르하고 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물류 회사입니다. 네. 이 물류 회사에 자회사가 또 한국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상장하려고 한 거야. 물류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쭉 있고 이제 소비자들 물건 사면은 요거 이제 택배해 주는 요거를 상장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많은 이커머스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안 되는 요 이커머스를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티모,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 뭐 여러 가지 AK몰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막 사모았고 최근에는 위시라고 하는 미국 업체도 지금 사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동량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할인해서 물건을 계속 팔아댄 거예요. 네. 팔아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여러 업체 인수하면서 기존에 이제 예컨대 뭐 티몬이나 위메프 인수할 때는 현금 주고 인수한 게 아니에요. 주식을 서로 바꿨어요. 야, 네 주식 나한테 줘. 예. 야, 티몬 나한테 넘겨. 대신 얘가 그 대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큐텐하고 큐 익스프레스 요 주식 줄 테니까 요거를 바꾸자. 예.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 이거 나스닥 상장되면 알지? 대박 나는 거야. 니네 지금 팀원 이거 돈 안 되는 건데 우리 주식 줄 테니까 이 상장하면 대박 날 테니까 바꾸자. 돈이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산 거는 돈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산대금을 그쪽에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은 국회 나와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용처가 전체 규모하고 사실 맞지는 않아요. 네. 지금 지금 그 정무에 나와서 요 구대표가 25 밀리언이라고 영어 발음도 안 좋던데 계속 25 밀리언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일정 동구의 그 팀F에 있는 현금을 이 정산 대금을 빼서 위시 살 때 썼다. 위시라고 하는 걸 살 때 썼다. 그게 지금 가장 유력한 썰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더하기가 다 안 맞아요 지금. 근데 전체 규모랑 맞아야 되는데 혹시 그 다른 데로 그러니까 빼돌렸을 가능성? 저는 많다고 보죠. 그게 많다고 보죠. 근데 지금 아직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팀원 월드라고 하는 또 회사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또 가장 큰 또 문제처럼 보여요. 제가 보니까. 왜요? 거기는 왜요? 여기가 최근에 엄청 커졌거든요.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셀러도 다 이쪽으로 입점하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미정산 금액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예, 이게 지금 그 역직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물건을 또 해외에서 살 때 이제 파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인터파크도 얘기했고 AK몰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밝혀지는 거 문제지. 지금 제일 커 보이는 데서 일단 문제가 밝혀진 거지. 이 구조를 그대로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했겠느냐. 말 그대로 그럼 터진 건 지금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일각이라고 저는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요 구대표가 지금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냐면은 요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 파트들을 다 떼어내 가지고
원래 이제 이 팀원이면은 팀원에서 정산하는 돈을 갖고 있는 이제 재무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걸 다 떼어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커머스에 있는 걸 다 떼어내 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큐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회사에다 몰아놨어요. 재무팀을 전부 다? 재무팀을. 그러니까 돈이 거기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뭐 약간 정산할 금액이 뭐 100억이다. 그럼 5개 모으면 500억이 되잖아요. 예. 돈이 엄청 많아지죠. 예.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이 돈을 띄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는 것마다 이 구조를 만들어놨을 거거든요. 지금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예상을 보건데 도미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돈이 계속 들어가고 나가는 게 문제 없는 한 이 문제가 가려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사지도 않고 정산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고스란히 다 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어떤 걸 한 거냐면은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만 되면은 그럼 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 문제는 된다. 다 메우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정모의 때 이분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니 물론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이 아니나 국회의원들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이 산업이 원래 이런 거야. 그럼 뭐 셀러들은 뭔 죄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경제에 공짜가 없다고 누가 이익 보면 누가 손해 보는 건데 지금. 예. 근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갈수록 플랫폼은 많아지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비슷한 문제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좀 제도적 방비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예.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통 돌아가는 게 보통이에요. 큰 회사들 특히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쿠팡이라는 데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아주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사업 구조상으로는 결제 받아가지고 자기 수수료 떼고 셀러한테 그 정산해 주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구조상으로는. 구조상은 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은 플랫폼을 우리가 싸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 네트워크를 막 쓰고 광고도 붙이고 뭐 사람만 모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상장이 목적이 되니까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어떤 건데? 이제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특히 남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유사 금융회사는 아닌데 그래서 규제는 안 받는데 남의 돈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 어떻게 규제할 거냐. 그래서 재무 건전성 문제가 생깁니다. 아하. 그래서 예컨대 돈을 내가 그 셀러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이거 부채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기가 짧아서 유동부채라고 불러요. 유동부채 대비 현금을 얼마큼 들고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과 관련된 그 건전성과 관련된 이제 그 지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중요한 게 현금을 정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산해줘야 되는 금액 대비 현금 얼마큼 갖고 있느냐.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그 무신사 그다음에 뭐 쿠팡페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로 한 80% 정도 들고 있어요. 80%. 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우리 뭐 배달의 민족. 저희 며칠 전에 배달의 민족 수수료 때문에 얘기했는데 여기도 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품권도 이것도 거래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 돈 쓸 수 있잖아요. 여기는 한 절반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TMF는 한 1-2% 정도 수준이다. 1-2%? 1-2%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을 얼마큼 확보하게 만드느냐. 그 규정을 좀 강화. 재무 건전성. 근데 금융감독은 규정에 따르면은 유동부채 대비 현금 비용이 지금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맞춤형으로 지금 돼 있지가 않아서 이제 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금융 문제. 또 하나는 금융 문제고 다른 문제는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 이제 이 정산 주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정산 주기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대형 유통업 이제 백화점들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들은 40일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보통 40일? 대형 유통 업체들은
거기도 이제 물건 받아서 물건 팔아가지고 이제 납품 플랫폼은 이제 플랫폼은 지금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일까지 지금 UMF는 늘어나 있고 네이버나 11번가 이런 데는 하루 이틀에 바로 해주는 거예요. 구매자가 이제 구매 확정하면은 사실 들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판매업체 입장에서 자금 회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자금 회전 중요하죠. 왜냐면 거기도 돈 빌려서 하는 거니까 이게 물건이 나가 있어도 이게 회수가 안 되면은 그냥 도산할 수가 있고 이게 도산 자체도 문제지만 도산이 되고 여기서 이제 고용돼 있는 또 일자리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규제를 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법제화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여야가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됐으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요거를 그러니까. 그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요거와는 조금 뭐 맥락은 좀 다르지만은 요 UMF가 상품권을 뭐 엄청 발행을 했거든요 중간에. 네네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네. 상품권을 뭐 30% 할인해서 막 판 거예요. 현금 들어오니까. 요게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하고 이제 같은 건데 이때 머지 포인트 그 포인트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정금법이 전자금융 이제 거래법이라고 정금법을 개정하던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돈 받은 거 딴 데 쓰지 말고 요거 외부 기관에 왜 제치해라. 요거 있었는데 법이 안 됐거든요. 아, 통과 안 됐어요? 하는하고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싸우느라고 안 됐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요거를 해결해야 되고 이게 지금 기업들 윤리가 참 문제인 게 예전에 이제 그 동양 기업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 현금 떨어지니까 동양증권에서 이 후순위 채권 발행해서 CP를 엄청 팔아댔거든요. 다 망하는 줄 알면서 판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UMF도 요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 그러니까 나쁜 거잖아요. 갑자기 한 달 새에 이제 이거를 할인 행사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나쁜 짓이죠. 요 문제를 가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요거 이제 크게 처벌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요 수사로 나아가야지. 지금 처음부터 이제 때려잡겠다고 나서니까 지금 야 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알겠습니다. 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국회가 좀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